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신호 변환, 즉 ADC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신호가 어떻게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반대로 디지털 신호의 경우에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화할 수 있죠. 역변환에 해당이 되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신호로의 변환 과정을 좀 보면은 이때 이걸 우리가 줄여서 AD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즉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변환기라는 의미가 돼요. 아날로그 신호의 변환 과정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온도 센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온도 센서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센서들 같은 경우에 자연 현상들이, 즉 온도 변화가 이와 같은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전압이나 전류의 변화량으로 서로 대응이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의 변화를 전류의 변화로 바꿔놓고 나면 이 신호 자체는 아날로그 신호가 되죠.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연산이나 처리를 위해서 디지털 신호를 좀 바꿔주면 좋은데 이때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요. 하나는 샘플링, 표본화라고 불리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라는 작업이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디지털 신호로, 신호값으로 출력해주는 코딩, 부호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본화라는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이 아날로그 신호가 연속적인 신호인데 이때 어떤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 값을 얻을 건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즉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 값이고 디지털 신호는 툭툭 끊어지는 이산적인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느 위치에 있는 아날로그 신호의 어느 위치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디지털로 바꿀 건지 결정을 해주는 게 이 샘플링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샘플링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시간의 단위로 해요. 1초에 몇 번 샘플링 할 건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1초에 한 번 샘플링을 합니다 라고 하면 1초에 한 번씩 1초, 2초, 3초, 4초, 5초 이와 같은 각각 정확한 순간의 초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아날로그 값의 크기를 읽어서 디지털로 변환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에 따라서 정교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초에 10번 샘플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즉 0.1초, 0.2초, 0.3초, 0.4초. 즉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 10배 정도의 시간 간격을 줄여가지고 빠르게 여러 개의 아날로그 값의 요 크기 값들을 얻어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잦은 시간에 아날로그 신호의 크기 값을 얻어낼 건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자화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번에 샘플링하고는 다르게 그 진폭의 여기 크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눌 건지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때 구간으로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라고 하게 되면 보통 2의 지수승 개의 구간으로 나눠요. 즉 여기 예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네 개의 구간 혹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8개의 구간 000부터 111까지 왜 이렇게 나눌까요? 라고 하면 2의 지수승으로 나누어야 나중에 비트로 표기를 할 때 4개의 구간은 2의 제곱이죠. 2비트로 표현해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8개의 구간으로 나눠 놓으면 2의 3승이죠. 3비트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자화라고 불리는 건 신호는 똑같아요. 근데 이 최소값과 최대값 간의 간격을, 구간을
몇 개로 나눌 건지를 결정을 해주는 게 요 양자화입니다. 표본화와 마찬가지로 표본화도 요 한번 샘플링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면, 즉 1초 동안 한 번만 할 건지 10번만 할 건지에 따라서 10번을 하게 되면 크기 값을 10개를 얻어내는 거니까 데이터가 10개가 필요하겠죠. 한 번만 한다라고 하면 하나만 필요하겠죠. 즉 샘플링을 자주 하면 할수록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게 되죠. 양자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아날로그 신호인데 이걸 디지털로 바꿀 때 2비트로도 바꿀 수 있고 3비트로 혹은 10비트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비트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밀하게 값을 얻어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양이 크게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맨 마지막에 부호화라는 건 우리가 아는 이진수로 그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샘플링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주기로 추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즉, 이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가 있을 때 이거를 1초 간격으로 1초마다라고 하면 요점, 요점, 요점 뭐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죠. 근데 2분의 1초 그러면은 그 뽑아내는 주기가 절반으로 줄게 되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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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이런 식으로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X축을 얼마나 세분화할 건지, 즉 이만큼마다 두 칸마다 요렇게 할 건지 1초에 한 번씩 아니면 0.5초에 한 번씩 할 건지 그 의미를 가지는 게 샘플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샘플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 요런 신호가 있어요. 이걸 샘플링을 해보니까 시간 간격을 좀 크게 샘플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일한 위치값만 계속 찍히고 있는 거죠.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는 4개의 샘플링 신호값이 획득이 될 겁니다. 자, 이 신호를 조금 더 샘플링 횟수를 늘렸어요. 위에 거보다 이 중간 거는 두 번째 거는 2배 정도 늘어나 보이죠. 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8번 정도 수행을 한 거죠. 그러면 원래 이 신호의 모양의 끝점들을 이어보면 조금 더 정확한 값이 나올 거예요. 자, 데이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샘플링 주파수를 더 늘리면 됩니다. 줄이면 됩니다. 즉, 요 간격을 더 줄여서 선을 그 크기 값들을 얻어내 보면, 그리고 선을 이어 보면 위에보다 조금 더 스무드한 부드러운 곡선이 되겠죠. 즉 샘플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확한 디지털 변환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샘플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데이터 양이 증가해요. 즉, 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샘플링을 2배로 늘리니까 데이터의 양이 2배로 늘었죠. 즉 샘플링을 n배로 진행을 하면 데이터의 양이 n배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은 어느 주기로 샘플링을 하면 가장 적당할까요? 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가 있는데 셰논이라는 분이 표본화 정리, 샘플링 시어리를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신호의 최고 주파수의 2배 정도로 그 빈도로 샘플링을 하면 요 나중에 획득된 요 데이터들 가지고 원래의 신호를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셨어요. 이분이 요 셰논이라는 분이 표본화 정리를 만드셔서 샘플링의 빈도를 주기를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음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의 음성의 최고 주파수가 4kHz 정도니까 요거의 2배 정도 한,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4kHz 정도를 가진다라고 하면 8,000번 정도 샘플링을 수행을 하면 1초에 요 아날로그 신호가 여기까지가 1초라고 하면 8,000번을
구간을 나눠서 샘플링을 하면 그렇게 해서 획득된 디지털 신호를 나중에 다시 부드럽게 이어주면 원래 아날로그 신호를 복원해낼 수 있는 정도까지입니다. 라고 요 셰논이라는 분이 표본화 정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샘플링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꿀 때 어느 주기마다 디지털 신호값을 얻을 건지에 대한 문제, 즉 시간에 따라서 X축을 세분화하는 과정이고 샘플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확한 디지털 변환값을 얻습니다. 대신 데이터 양이 커지게 되는데 n배로 이때 셰논이라는 분의 표본화 정리를 이용을 하시면 우리가 어느 주기로 샘플링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양자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샘플링이라는 게 그 시간에 따라서 어느 간격으로 데이터 값을 얻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즉 X축의 세분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대비해서 Y축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눌 겁니까? Y축의 세분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어떤 아날로그 신호가 있을 때 이때 이 펄스의 진폭의 크기를 디지털 양으로 변환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측정한 값을 몇 개의 비트로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자, 우리가 만약에 사람의 몸무게가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200kg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울 같은 경우도 만약에 1kg 단위로 표시를 하는 저울이에요. 그러면 구간을 사람의 몸무게를 최대를 200kg로 잡고 그 다음에 이걸 1kg마다 표시를 해줍니다. 라고 하면 이 구간을 200개로 나눠주면 좋을 거예요. 물론 이의 지수승은 아니니까 거기에 가장 가까운 2의 8승 256개로 나누어서 8비트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구간을 몇 개로 나누는 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신호가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신호예요. 왼쪽하고 오른쪽의 경우. 근데 구간을 4개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여기 요 값들이 찍히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보다 살짝 위에 조금 더 중간쯤 조금 더 위에 여기 있는 값들은 실은 묻혀지게 되죠. 이걸 우리가 양자화 잡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걸 몇 개로 구간을 분해하는지에 따라서 잡음이 생길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잡음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습니까? 똑같은 크기를 갖는 신호지만 2비트로 표현을 했을 때는 한 구간당 간격이 되게 높죠. 근데 이걸 2배로 구간을 늘려서 8개의 구간으로 나누면 오차가 절반으로 줄겠죠. 절반 이하. 즉 분해하는 구간의 수를 분해능을 높여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이와 같은 경우에 2비트였는데 3비트로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4비트, 5비트, 6비트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분해능을 높여서 양자화 잡음을 줄일 수는 있으나 데이터의 양이 역시 많아지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전류의 최소값이 4mA고 최대값이 20mA입니다. 그럼 한 16mA 정도 구간이 되는 거죠. 그때 이거를 3비트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2의 3승은 8이니까 요 4에서 16까지, 20까지의 구간을 8개의 구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즉, 여기 차가 16이니까 한 구간당 2mA씩 가지면 되겠네요. 4mA에서 6mA, 6mA에서 8mA, 8mA에서 10mA 이렇게 2mA 구간으로 나누어 준 다음에 0에서 2mm까지는 000이라는 이진수 값으로 그 다음에
또 6에서 8mA까지는 001 값으로, 8에서 10mA까지는 010의 값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매칭 테이블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요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요 값으로, 요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요 값으로, 이진 값으로 놓아주게 되면, 실은 요 구간 안에 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오차는 어쩔 수 없어요. 오차가 싫으면 구간을 더, 비트 수를 늘려서 구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죠. 그죠? 이와 같은 양자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분해능이 클수록 표현할 수 있는 크기가 점점 세밀해져요. 보통 많이 쓰는 게 8비트, 10비트를 많이 쓰는데 8비트의 경우에는 0V에서 5V까지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는 볼티지를 8비트로 분해합니다 라고 하면 0에서 5V까지 256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255까지 수를, 이진수를 매칭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0V에서 5V를 256개로 나누었으니까 하나의 구간이 표현할 수 있는 크기는 0.019V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0.019 구간당 요 0.019V로 표시가 돼도 동작을 합니다 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게 나누어야 정확도가 내 제품의 스펙에 맞습니다 라고 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비트 수를 쓰는 거예요. 10비트를 쓰면 2의 10승은 1024니까 0부터 5V를 1024개의 구간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즉 하나의 구간마다, 그죠? 5V를 1000개로 1024개로 나누었으니까 한 구간이 표현할 수 있는 크기는, 구간의 크기는 0.0048V 요 정도 되겠죠. 단순하게 그냥 에스티메이션 하면 5V를 1000개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0.05V 정도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표현했을 때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라고 하면 10비트를 또 쓰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정밀하게 표시가 돼야 돼서 1024개로 안 됩니다 라고 하면 20비트, 24비트 뭐 이런 식으로 크기를, 요 분해능에 표현하는 비트 수의 크기를 점점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비트 수를, 분해능을 크게 하면 할수록 표현할 수 있는 크기가 세밀해져서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양자와 잡음을 줄여낼 수 있습니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 부호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날로그 신호가 이와 같은 형태로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샘플링, 일정한 간격으로 요 아날로그의 신호의 크기 값을 뽑아낸다라고 그랬어요. 0에서 16V 정도가 있는 아날로그 신호일 때 T라는 주기로 뽑아내면 여기는 2.8쯤, 여기는 14가 안 됐으니까 13.8쯤, 여기는 7.0쯤, 이런 식으로 크기 값을 뽑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몇 개의, 아까는 좀 전에 표본하는 샘플링은 요 시간 X축을 얼마나 잘게 나눌 건지를 의미를 하고, 양자화는 Y축을 얼마나 잘게 나눌 건지를 나타낸다라고 했죠. 즉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4비트로 표현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6개의 구간으로 나뉘는 거죠. 자, 16개의 구간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16까지, 0부터 16까지를 16개로 나눴으니까 각 구간의 최대 크기는 1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8은 1, 2, 3, 4, 5, 6 요와 같은 수로 나타냈을 때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2보다는 3에 가깝죠. 즉 반올림한 거죠.
3.8은 여기 있던 13.8은 14에 가까우니까 14로. 7.0은 그냥 7이니까 7. 3.3은 4보다는 3에 가깝죠. 9.3은 9에 가깝죠. 즉, 각 구간별로 표현할 수 있는 크기 값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기는 0부터 16V를 16개로 나눴으니까 1V 1의 단위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의 자리로 표현을 해내는 거죠. 여기 2.8은 3, 13.8은 14, 7.0은 7, 3.3은 3, 9.3은 3, 8.3은 8, 5.5는 반올림하면 여기 6이 되겠네요. 4.8은 5. 이와 같은 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비트를 이용해서 16개의 구간으로 나눴으니까 요 0부터 1까지는 이진수로 0000, 1에서 2는 이진수로 0001, 2에서 3은 0010, 4는 0100,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0000, 0001, 0010, 0011, 그리고 4는 0100. 자,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나서 보면 3은 어디에 해당돼요? 0011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진수 값으로 디지털로 0011이라고 4비트로 요 크기 값을 써주는 거예요. 14는요. 1110이 되겠죠. 14는 1110. 7은 0111. 3은 0011. 이런 식으로 요건 바로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꿔놓은 값하고 똑같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진수로 바꿔서 최종적으로는 요 맨 밑에 있는 요 줄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0011, 1110, 0111, 0011. 요와 같은 이진수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입력된 신호는 요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였는데 우리가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요 세 단계를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값들은 요 디지털 값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 샘플링 주파수를 최대 주파수의 2배 정도까지 샘플링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이렇게 디지털로 나온 신호값들을 가지고 거꾸로 계산을 해서 요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꿨을 때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ADC라고 얘기하고요. DAC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줍니다 라고 해서 DAC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에 아트메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대부분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들 같은 경우는 ADC 입력을, 특히 10비트 입력, 10비트 분해능을 갖는 ADC를 지원을 대부분 해줍니다. DAC 같은 경우는 보통 지원을 안 해줘서 따로 DAC 칩을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ADC는 거꾸로, 왜?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연산을 해서 뭔가 제어 신호들을 내어주는 동작을 많이 하다 보니 보통의 경우에는 요 센서 출력이 아날로그 출력이 많죠. 그래서 ADC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놨습니다. 아트메가 128 같은 경우는 8개 채널에 ADC를 지원을 해주고 각각의 ADC들은 10비트 분해능을 가져요. 즉 어떤 신호가 나오든 그거를 102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10비트의 디지털 값으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내부에는 아날로그 멀티플렉서나 아니면 그걸 내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에는 단극성 아날로그 입력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0부터 레퍼런스 볼티지까지의 전압 입력인데 대신에 아트메가가 사용하는 VCC 5V죠. 그걸 초과할 수는 없어요. 3.3V나 5V를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환 시간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13마이크로에서 200K, 200kHz까지 변환 시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ADC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 이해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ADC하고 DAC는 보통 쌍으로 같이 쓰게 됩니다. ADC는 얘기했듯이 아날로그 투 디지털, DAC는 디지털 투 아날로그예요. 즉 우리가 CD 오디오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시면 맨 처음에 녹음을 하기 위해서 소리가 들어가요. 어디로? 마이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부의 신호를 증폭을 해주는 앰프를 거치면 처음에는 신호가 이렇게 됐다가 증폭이 돼서 더 커지겠죠. 그걸 아날로그 투 디지털을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요. 그러면 CD롬에 그 디지털 값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기록한 CD롬을 넣으면 스피커로 또 소리가 나오죠. CD에 있는 디지털 신호가 DAC를 거쳐서 아날로그 신호로 다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앰프를 통과를 해서 다시 소리를 증폭을 해준 다음에 스피커로 전달을 해주면 우리가 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요 원래 소리가 다시 복원돼서 나오는 그와 같은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이크에서 말을 하면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ADC를 거쳐서 디지털로, 그래서 컴퓨터에서 연산을 충분히 한 다음에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DAC를 거쳐서 스피커로 나오는 아날로그 신호로 신호 모양을 거의 유사하게 복원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mp3나 웨이브 파일 같은 음향에 관련된 파일들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ADC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이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DAC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에 소리와 관련된 음향에 관련된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이나 아니면 신호 처리를 주로 수행하는 프로세서들은 요 DAC를 내장을 합니다. 근데 그 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ADC는 갖고 있으나 DAC를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요 MCP4725라는 요 모듈을 많이 써요. 요거는 12비트 DAC예요. 그래서 우리가 12개의 비트로 만들어진 디지털 신호를, 연속된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드레스 핀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 핀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아이스케어C 버스에서 2개의 DAC를 사용을 할 수 있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스케어C도 저속 모드 대신에 3.4Mbps의 고속 아이스케어C를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롬이 달려 있어 가지고요, EEP롬이 달려 있어서 출력한 전압을 커맨드로 기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하고 어떻게 연결하냐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VDD하고 그라운드하고 요 두 선을 각각 요 모듈에 있는 것과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 SDA, 요거는 아이스케어 데이터 핀에, 그 다음에 SCL은 클럭 핀에,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클럭 핀에 각각 연결을 해준 다음에 우리가 Vout을 관찰을 해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 A는 어드레스를 의미하게 돼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ADC와 DAC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리해서 요 아날로그 투 디지털, 디지털 투 아날로그에 대한 개념을 잘 학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